화면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첫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희는 국민대학교 동아리 연계 활동에 참여하게 된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 학부 동아리, 웹 학술 동아리 윙크이고요. 일단 첫 주차에는 웹에 대한 이해를 알려주고 실습 환경 세팅하고 살짝 웹을 맛볼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 윙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희는 웹사이트나 앱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제작하고 배포하고 그런 것을 만드는 동아리고요. 프로젝트 외에도 스터디나 교육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유튜브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어떤 스터디를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지금 이거 동아리 연계 활동 하는 것도 유튜브에다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다가 막히는 게 있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면 네,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 멘토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일단 저는 윙크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지성이고요. 나이는 21살이고 현재 국민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네. 그러면 연선 언니가 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 용합대학 소프트웨어 학부 19학번에 재학 중인 백연선이고 나이는 적혀있는 대로 22살이고 제가 여기서 제일 언니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내 웹학술 동아리 윙크 부회장을 맡고 있고 개인적으로 코딩 관련해서나 궁금한 점 있으실 때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이 해주세요. 저는 소프트웨어학부 20학번이고요. 지금 1학년 하고 현재 휴학 중이라서 네, 아직 1학년에 머물러 있지만 그래도 웹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 물어보시면 언제든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만 소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다른 학생분들도 소개를 해주셨으면 해서 학년과 이름과 왜 이 수업을 듣게 되었는지 외에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음껏 TMI를 방출해주세요. 저희 한 명 한 명씩 지목하는 걸로 할까요? 그래서 제가 지목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최민경님부터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면 돼요? 네, 얘기해주세요. 저는 2학년 최민경이고, 이 수업을 통해서 더 웹에 대해서 잘 알고 싶어서 이 수업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 한 명을 지목해 주시면 돼요. 은비요. 네, 은비 친구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2학년 7반 24번 송은비이고요. 이 수업을 듣게 된 이유는 장래희망이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여서 이 수업을 듣게 되었고, 부족한 거 많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와, 장래희망이 아주 멋지시네요. 혹시 그러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뭔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엄청 크게는 해보지 않았고 그냥 학교에서 간단하게 아두이노 정도만 해봤어요. 네, 훌륭하십니다. 다음 친구 지목해 주세요. 경은아, 네. 저는 한빛고등학교 재학 중인 조경은이고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저도 제가 가지고 싶은 직업이 원래는 이제 컴퓨터 보안 쪽이었는데 찾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도 되게 AI나 뭐 이런 웹이나 아니면 뭐 하드웨어 개발도 많고 해서
진짜 너무 재밌는 게 너무 많아 보이길래 이거저거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걸 다 해봐야겠다 싶어서 이번에 웹 수업 이렇게 체계적인 게 있길래 너무 궁금해갖고 제가 수업을 들으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주 열정 가득이시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른 친구 지목해 주세요. 아, 은희야, 마이크 켜라. 채팅이 왔습니다. 오늘 마이크를 못 켜신대요. 그러면 채팅으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 은희 친구가 채팅하고 있을 동안에 도연님, 도연 친구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잘 들려요? 네. 네, 저는 한빛고등학교 2학년 11반 김도현이고요. 왜 이 수업을 듣게 되었는지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프로그래밍 쪽을 자주 하게 됐는데 사회에 나가면은 뭔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동기부여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신청하고 이제 시도해보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좋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 그러면 혹시 어떤 것도 해보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랑 약간 동아리 같은 거 아두이노도 하고 파이썬도 하고 하면서 네, 그런 거 해봤어요. 뭐 파이썬도 해보셨구나. 대단하시네요. 네. 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유진 친구가 안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3학년 이유진입니다. 저는 컴퓨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청했어요. 네, 잘했어요. 혹시 어떤 거에 관심이 많아요? 프로그래밍이요. 프로그래밍 하는 거. 네. 다들 훌륭하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프로그래밍을 정말 하나도 몰랐거든요. 다들 멋진 개발자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은희 친구가 왔어요. 저는 2학년 김은이고요. 신청 이유는 바이오나 나노 쪽에 관심이 있고 재밌어 보여서 신청하게 됐어요. 라고 합니다. 2학년 7반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셨네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진행 일정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1주차에는 간단하게 웹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고 HTML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고 태그 실습을 조금씩 해볼 거예요. 그리고 2주차에는 이제 HTML에 대한 개념을 본격적으로 배우면서 여러 가지 실습을 해보고 그 GitHub라는 게 있어요. 현업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포트폴리오로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GitHub에 코드를 올리고 저희가 볼 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GitHub에 대한 간단한 사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건 알고 계시면 진짜 나중에도 정말 좋은 그 지식이 될 거라서 열심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3주차에는 이제 CSS라는 걸 배워볼 거고 요 밑에부터 이제 자바스크립트까지 저희는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HTML이랑 CSS,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워서 저희의 최종 목표는 나만의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나를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어도 좋고 뭐 다른 뭐 음식을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어도 좋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소개하는 사이트를 만들어도 좋아서 뭐 그런 거를 마지막에 만들어서 이제 나만의 웹사이트가 생기면 저희의 목표는 달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보여주려고 제가 예전에 스터디를 해서 만든 웹사이트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도 저를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웹사이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드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웹사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웹사이트의 사전적인 정의는 인터넷에서 사용자들이 정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버에 저장해 놓은 집합체를 의미한다고 해요. 근데 뭐 웹사이트 하시면 네이버, 구글, 다음 이렇게 저희가 많이 쓰기 때문에 굳이 사전적인 정의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웹은 처음에는 등장했을 때 그 작성한 문서를 공유하기 위한 공간으로 1991년에 등장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현재는 문서 공유를 뛰어넘어서 많은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언어를 배울 거잖아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접속을 해서 그 웹사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언어를 한번 볼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네이버에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면 맨 밑에 검사라는 게 있어요. 검사를 누르면 이렇게 옆에 이 복잡한 언어들이 보이시죠? 이게 지금 이 네이버를 구성하고 있는 웹 언어예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꺽쇠 표시가 있고 안에 영어가 있고 꺽쇠 표시가 있고 안에 영어가 있고 이 밑에도 다 꺽쇠 표시 안에 영어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이 돼 있죠. 이 꺽쇠 표시가 있고 이 안에 영어가 있는 거를 저희는 태그라고 부를 거예요. HTML에서는 태그로 네, 모든 코딩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국민대학교를 치고 아까랑 똑같이 검사에 들어간 다음에 이 국민대학교라는 이 글씨가 어떤 코드에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여기 왼쪽 제일 옆에 화살표 표시가 된 버튼을 누르고 쭉 가면 이런 식으로 그 포인트를 찍는 곳마다 보이죠? 그래서 저는 국민대학교 여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국민대학교 이렇게 뜨죠? 지금 이 코드가 이 국민대학교라는 글씨를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국민대학교 말고 서울 이렇게 치면 서울대학교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 다시 국민대학교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웹 언어를 검사를 통해 보실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아까 보셨듯이 아까 봤던 그 웹 언어가 HTML이라는 언어인데요. HTML에서는 태그라는 걸로 모든 언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태그를 배울 겁니다. 일단 HTML을 배우기 전에 웹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웹에는 프론트엔드라는 게 있고 백엔드라는 게 있어요. 프론트엔드는 말 그대로 앞에 보여지는, 그러니까 웹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걸 의미를 해요. 프론트엔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HTML이랑 CSS랑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해요. 저희는 이제 프론트엔드를 배울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HTML을 먼저 배울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HTML은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웹사이트의 구조를 잡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 CSS는 디자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웹사이트의 디자인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는 웹사이트의 애니메이션이나 동작을 구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CSS에 대해서 좀 설명을 어떻게 해드릴까 하다가 CSS를 적응하기 전과 후로 나눠진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CSS를 적용하기 전에는 저희가 알던 네이버가 아니죠. 이렇게 그냥 글씨로만 되어 있고 아무런 색깔도 없고 아무런 이미지도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CSS를 적용하기 전에는 HTML만 있겠죠? HTML은 보시면 이렇게 웹사이트의 구조를 잡는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CSS를 적용할 경우에 저희가 아는 이런 네이버 모습이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CSS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그 자바스크립트는 한마디로 동적인 디자인을 구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이버를 다시 볼게요. 모바일 말고 PC 버전으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슬라이드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디자인이 동적으로 바뀌는 거를 자바스크립트에서 구현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또 아까 제가 만든 웹사이트에서도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구현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걸 눌렀을 때 이 밑에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자바스크립트로 다 구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데에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있다고 했죠. 두 번째로는 백엔드예요. 백엔드는 보이지 않는 곳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로그인 기능이나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백엔드가 없으면 웹사이트가 그럼 돌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웹 코딩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웹 코딩을 할 때는 HTML 문법을 가지고 할 거고 메모장이나 VS 코드나 뭐 이런 것들 각종 테스트 에디터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한 다음에 파일명 .html로 저장을 하면 HTML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로 실행을 하면 되는데 저희는 VS 코드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VS 코드를 설치를 할 겁니다. 제가 이 설치 링크를 지금 줌 채팅에다가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설치 링크에 들어가셔서 윈도우신 분들은 윈도우를 눌러주시면 되고 맥을 쓰시는 분들은 맥을 눌러주신 다음에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김은희 친구는 줌 방을 잘못 들어오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가셨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보내준 채팅에 들어가셔서 설치를 해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계약에 동의하고 폴더 선택한 다음에 설치를 하시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치를 전부 한 다음에 채팅창에다가 다 했다고 올려주시면 되고 혹시 설치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질문할 게 있으시면 오픈 채팅방에다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 멘토들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VS 코드 설치하신 분들 중에 처음에는 영어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밑에 한국어로 다시 설치를 하라고 버튼이 있어서 그걸 누르면 한국어로 설치가 됐는데, 그 버튼이 없으신 분들은 VS 코드에서 이 이모티콘 중에, 아이콘 중에 맨 밑으로 들어가서 이걸 누르고 여기 검색창에다가 코리안이라고 치면 이렇게 지구 모양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나올 거예요. 이걸 설치를 하시면 이제 한국어로 바뀝니다. 이것까지 해주시면 되세요. 그 도연 학생분은 혹시 지금 설치를 못하고 계신 건가요? 다 했어요. 아, 잘했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국어까지 다 해주시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3분 있다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안 되신 분 있으시면 오픈 채팅방에 얘기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설치가 완료되면 이 화면이 뜰 거예요. 여기까지 뜨면 모두 하신 거고 제가 잠깐 HTML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일단 HTML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마 어려우실 텐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HTML에서는 모든 문장이 다 태그로 구성이 된다고 했었죠. 지금 태그를 보시면 HTML 태그라는 게 보이고 헤드 태그라는 게 보이고 타이틀, 바디 이런 식으로 태그가 보일 텐데 지금 이 부분이 HTML 기본 구조의 태그예요. 그 태그라고 하시면 혹시 옷가게에 있는 택 같은 거 보시면 그 옷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 HTML에서도 똑같이 이 태그는 이 안에 있는 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HTML이라는 태그가 있는 걸 보면 HTML 태그가 여기 하나 있고 요 밑에 하나 있죠. 태그는 열린 태그랑 닫힌 태그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열린 태그에서부터 닫힌 태그까지 이렇게 하나로 묶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닫힌 태그에는 이 영어가 나오기 전에 슬래시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HTML 태그는 이 문장을 이 코드는 HTML 코드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HTML 태그 안에 또 태그가 있죠. 헤드 태그라는 게 있고 바디 태그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태그는 서로 묶여지고 그 안에 또 태그가 묶여져 있고 그 태그 안에 또 태그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하다가 혹시 이거 아시나요? 그 러시아 인형인데 제일 큰 인형이 있고 그걸 열어보면 또 그 안에 인형이 있고 또 그 안에 인형이 있고 이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HTML 태그가 구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HTML 태그 안에 헤드 태그랑 바디 태그가 있죠. 이 헤드 태그와 바디 태그는 HTML 태그의 자식 태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헤드 태그 안에 타이틀이라는 태그가 있죠. 그러면 이 타이틀이라는 태그는 헤드 태그의 자식 태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반대로 이 헤드 태그는 타이틀의 부모 태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묶여져 있는 구조라는 걸 아시면 되고 닫힌 태그, 열린 태그, 닫힌 태그가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코드를 보고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HTML 태그가 있죠. 이 위에 있는 거는 지금은 몰라도 돼서 설명을 안 할게요. 이 HTML 태그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헤드 태그랑 바디 태그가 있고 헤드 태그 안에 아까는 타이틀 태그만 보였는데 지금 메타 태그라는 게 보이죠? 이것도 지금은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메타 태그가 있고 안에 타이틀 태그가 있어요. 그리고 바디 태그 안에는 H1 태그와 P 태그가 있습니다. 이 헤드 태그와 바디 태그의 차이가 뭐냐면 헤드 태그는 웹사이트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태그가 아니에요. 이 헤드 태그는 웹사이트 내부에 있는 태그이고 바디 태그에서 코딩을 했을 때 진짜 웹사이트에 보여지는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헤드 태그에서 그나마 웹사이트에 보여지는 태그는 이 타이틀 태그인데요. 이거는 좀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여기 있네요. 타이틀 태그는 보시면 지금 웹사이트에서 이 위에 있는 이 제목 보이죠? 이 타이틀 태그 안에 있는 내용이 이 위에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긴 지금 페이지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위에 페이지 타이틀 이렇게 뜨겠죠? 이것도 이따 뒤에 가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 VS 코드에서 HTML 파일을 만들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HTML 파일은 제목하고 .html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HTML 파일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VS 코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지금 한 걸 지우고
이제 파일에서 새 파일을 누르면 파일 하나가 뜰 거예요. 이렇게 뜬 다음에 저장을 할 건데 여기서 뭐 저장을 해주셔도 되지만 귀찮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S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데 저장할 때 이름을 일단 제목은 맘대로 적어주세요. 저는 인덱스라고 할게요. 그리고 .html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HTML 파일이 나타나죠. 이거를 지금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아까 봤던 HTML 구조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구조를 전부 다 HTML 파일을 만들 때마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단축키가 있는데요. 이 느낌표랑 탭을 하면 구조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낌표를 하고 탭을 누르면 이렇게 저희가 아까 봤던 HTML 구조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에 다 했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네. 한 5분 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분 빼고 다 해주셔서 시작을 할게요. 은빛 친구는 혹시 지금 뭐 안 되는 게 있나요? 혹시 어떤 게 안 되는지 캡처해서 오픈 채팅방에 보내주시면 저희 멘토분들이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캡처해서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 HTML 파일을 크롬에서 아까 실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행을 하는 프로그램을 깔아줄 건데 아까 봤듯이 맨 밑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시고 여기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검색창에다가 오픈 인 이렇게 치시면 맨 위에 오픈 인 브라우저라고 떠요. 이걸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까지 지금 해주세요. 그 은비 친구는 HTML을 안 하신 것 같거든요. 지금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장을 하실 때 인덱스하고 .html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 단축
이거 느낌표랑 탭하시면 구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고 이거 실행하는 거 다운받는 것까지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다운받으신 분들은 45분에 나가겠습니다. 진도 나갈게요. 45분에. 네, 그러면 넘어갈게요. 저희가 이제 태그라는 걸 직접 써볼 건데 먼저 첫 번째로 배울 태그는 H 태그예요. H1 태그, H2 태그, H3 태그 이런 거를 제목 태그라고 해요. 제가 아까 그 옷가게 태그 얘기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태그 종류를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이 H 태그의 종류는 제목 태그입니다. 이 제목 태그를 한번 써볼 건데 이 제목 태그를 쓰기 전에 아까 타이틀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고 다큐먼트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바꿔볼 거예요. 링크 이렇게 바꾼 다음에 저장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저장을 하고 이제 저희는 크롬 브라우저로 실행하는 프로그램까지 깔았으니까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실행을 어떻게 하냐면 그 키보드의 Alt 버튼에다가 B를 누르시면 이렇게 웹사이트가 자동으로 뜨는 걸 볼 수가 있고 아까 타이틀을 윙크라고 바꿨더니 지금 이 제목이 윙크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고 이제 한번 이걸 써볼게요. H 태그를 써볼 건데 H1 태그, H2 태그, H3 태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 앞에 있는 숫자는 뭘 의미하냐면 글씨의 크기를 의미해요.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글씨의 크기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꺽쇠 표시하고 H1 하고 꺽쇠를 닫으면 닫힌 태그가 자동으로 완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한번 해볼게요. 제목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H2 태그를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제목입니다.
H3도 만들어 볼까요? H3 제목입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저희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아까 이미 실행을 시켰잖아요. 다시 Alt B를 누르실 필요가 없고 아까 실행을 시킨 이 화면에서 새로 고침만 하면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 웹사이트 코딩을 한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제목입니다 라고 쳤더니 3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아까 말했듯이 H1 태그에 쓴 거랑 H2 태그에 쓴 거랑 H3 태그에 쓴 거랑 글씨 크기가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CSS를 배우면 CSS는 디자인을 다룬다고 했잖아요. CSS로 글씨 크기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태그는 P 태그인데요. P 태그는 문단을 작성할 때 쓰는 태그예요.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제목 밑에 맨 밑에다 써볼게요.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저는 링크 회장 김지성입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셔야겠죠? 저장은 Ctrl S를 누르시면 되고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거 따로 뺄게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지금은 없죠? 왜냐면 새로 고침을 안 해서 새로 고침을 하면 이 밑에 이렇게 글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혹시 제가 너무 빠르면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하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안녕하세요랑 윙크 회장 김지성입니다를 띄어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문단을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고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해도 문단이 내려가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다른 태그를 써서 문단을 바꿔야 돼요. 문단을 바꾸는 태그는 여기 있습니다. br이라는 태그인데요. br은 개행을 하는 태그예요. 즉 문단을 바꿔주는 태그죠.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 안에다가 안녕하세요랑 저는 사이에다가 br 이렇게 만들고 br 태그는 닫힌 태그가 없습니다. 그냥 태그 하나만 넣어주시면 되고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개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네, 한번 여기까지 해봐 주세요. 그리고 이거 하는데 3분 정도 드릴게요. 그러고 다 하시면 지금 거의 1시간이 다 지나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다 하면 쉬시면 되세요. 그래서 7시 3분에 다시 시작을 할게요. 모르는 거 있으시면 오픈 채팅방에 얘기해 주세요.
자, 7시 3분이 되었는데요. 입학사정관 선생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서 잠깐 듣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입학사정관 심수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해줘서 감사하고요. 또 지금 이제 한빛고 같은 경우에는 또 참여 인원이 조금 적고 올해 처음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생소한 부분도 있고 조금 이제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우리 친구들이 또 이제 우리 동아리 멘토들이 이끌어주는 대로 잘 따라와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리 오늘 첫날부터 이제 뭐 프로그램도 다운받고 실습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첫날부터 좀 스텝을 밟아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또 이 시간에는 한빛고 4명의 친구들만 하는 시간이니까 약간 소수정예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행히 우리 친구들 잘 따라와 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일단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서로가 내준 만큼 서로 존중하면서 각자 이제 또 맡은 바 역할에 좀 성실히 참여를 해 주길 좀 부탁을 드리고 혹시라도 뭐 이제 시험이나 아니면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꼭 동아리 분들에게 연락을 미리 해 주길 좀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내 동아리에서도 아마 별도로 네,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뭐 이거랑 또 별개로 우리 오늘 이렇게 프로그램 참여하는 부분은 이제 8주 동안 참여를 하는 부분은 출석이나 이제 참여도 같은 부분을 체크를 해서 이제 담당 선생님께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학생부에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이제 좀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또 이제 말로만 하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되게 소정의 선물을 같이 준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소프트웨어 말고도 이제 다른 전공 진행하는 친구들 거랑 같이 해서 담당 선생님께 약간의 기념품을 전달 드릴 예정이어서 그 부분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이제 오픈 카톡방을 이미 쉬는 시간 전부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그뿐만 아니라 뭐 입시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뭐 우리 국민대 전형이나 그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또 그 부분도 남겨주면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서 서로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럼 또 이어서 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주 동안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할게요. 네, 보이시나요?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여기까지 실습했었죠? 아까 HTML 기본 구조에 대한 정리에 대해서 여기 지금 써놨어요. 저희가 오픈 채팅방에 수업이 끝난 다음에 PPT를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혹시 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시면 이거 보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태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볼 건데 태그에는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원래는 저희 p 태그, 열린 태그, 닫힌 태그 이렇게 썼는데 지금 p 태그 안에 어떤 다른 말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얼라인이라는 얘가 속성명이고 이렇게 이걸 쓰고 속성 값을 써주면 조금 더 태그를 다양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른 태그를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A 태그라는 걸 이용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A 태그는 하이퍼링크를 연결할 수 있는 태그예요. 지금 보시면 A 태그가 있고 A 태그 옆에 href라는 속성명이 있고 속성 값이 있죠. 이 속성 값에는 링크 URL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실습을 해볼 건데 일단 A 태그를 쓰고 이 안에다가 저희는 네이버를 하이퍼링크를 걸어줄 거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네이버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 네이버를 눌렀을 때
진짜 네이버로 넘어가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href라는 속성명이고 이 안에다가 이제 네이버 URL을 넣어줄 건데요. 이 네이버 URL을 복사를 해서 이 안에다가 넣어주고 저희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을 하고 아까 봤던 페이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아까 봤던 페이지를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네이버라는 글씨가 뜬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눌러보면 이렇게 네이버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네이버로 가는데 지금은 눌렀을 때 그 페이지에서 바로 네이버로 가잖아요. 그 페이지가 지금 이 페이지가 사라지죠. 이걸 눌렀을 때. 근데 이걸 눌렀을 때 새로운 창에서 네이버를 뜨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보시면 이번에는 또 다른 속성이 있어요. 타겟이라는 속성명을 가진 속성이 있는데 타겟 중에서 이 밑에 짝대기랑 블랭크라는 속성 값을 이용을 하면 아까 저희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블랭크죠.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하고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창에 네이버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듯 속성을 이용을 하면 조금 더 태그를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속성값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 치면 되게 많은 속성값이 나오고 속성명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뭔가 기능을 구현을 하고 싶다 하면은 찾아보시면 전부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미지 태그라는 걸 써볼 건데요. 이미지 태그에도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요. 이미지 태그는 말 그대로 페이지에 이미지를 추가하는 태그인데 이 src 속성 안에다가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지정을 할 거예요. 저희는 이미지 파일을 그런 구글이나 그런 데서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미지 파일을 넣을 수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경우를 전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이미지하고 이미지 태그도 지금 보시면 닫힌 태그가 없습니다. 그냥 이 안에다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src 하고 이 안에다가 이제 이미지의 경로를 넣을 건데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경로를 넣어 볼게요. 저는 여기 파일에서 열기를 한 다음에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 가지고 온 이미지의 경로를 지금 이 파일 보시면 파일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경로 복사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고 이제 경로가 복사가 됐겠죠? 이미지 경로가. 그러면 이 src라는 속성명 안에 있는 속성 값에다가 넣고 저장을 하고 한번 볼게요.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저희 사실 이미지를 이렇게 크게 만들지 않아도 되잖아요. 지금 이미지가 너무 크니까 또 다른 속성을 이용해서 이 이미지의 세로와 가로를 조정을 해볼게요. 지금 src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이 안에다가 이미지의 경로를 넣고 세로 고침을 해봤습니다. 따라하시다가 어려운 거 있으시면 오픈 채팅방에 질문 남겨주세요. 그러고 저는 이제 저 이미지의 가로와 세로폭을 조정을 해볼게요. 위드스, 이거는 가로의 폭을 조정을 하는 건데 가로폭을 300 픽셀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300 픽셀로 조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하이트도 300. 이렇게 조정을 한 다음에 지금 속성이 그럼 3개가 들어갔죠? src, width, height 이렇게 3개가 들어갔고 저장 꼭 해주셔야 되고 저장한 다음에 세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이트와 위드스 속성으로 세로 가로폭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고 또 볼까요? 이번에는 alt라는 속성인데요. alt라는 속성은 저희가 이미지에 대한 경로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에러가 날 수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볼 수 없는 경우에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데요. 넣어볼게요. alt 하고 설명을 강아지 점 jpeg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고 이거는 지금 이미지를 볼 수 없는 경우에 뜨는 거니까 한번 경로를 지워볼게요. src 속성 안에 있는 경로를 지우고 저장을 하면 이제 이미지가 보이지 않겠죠?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하면 이미지가 안 보이는 대신에 이렇게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타이틀이라는 속성이에요. 지금 이 위에 타이틀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위에 타이틀은 태그고 이미지 태그 안에 있는 속성 중에 타이틀이라는 게 있어요. 타이틀은 뭐냐? 이미지에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말풍선이 뜨게 하는 건데 타이틀에다가 강아지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러고 저장을 하고 저희가 지금 이걸 지웠죠. 이미지 경로를 다시 넣고 저장을 하고 돌리고 이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강아지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타이틀 속성에 대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속성도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 src는 이미지 파일 경로를 지정을 해줘야 이미지가 뜨기 때문에 src 속성은 필수로 무조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 파일에 있는 제가 지금 직접 가지고 있는 거의 경로를 여기다 넣었잖아요. 이번에는 구글에 있는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구글에 고양이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 건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 주소 복사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고 이거 대신에 복사를 해보면 이제 이 고양이에 대한 이미지 주소가 나오죠. 여기서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고양이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두 가지로 경로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alt 속성은 아까 봤듯이 이미지를 볼 수 없을 경우에 추가로 설명해주는 속성이고 타이틀 속성은 이미지에 마우스 갖다 대면 말풍선이 뜨는 것이고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미지에 대한 속성을 알아봤고요. 지금 해주신 것을 쭉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천천히 해서 혹시 지금 하다가 막히는 부분 있나요? 네, 따로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아마 파이썬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주석이 뭔지 어느 정도 아실 텐데 주석은 뭐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같이 협업을 하는데 같이 협업을 하면 한 프로젝트 내에서 한 코드를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써놓은 코드가 다른 사람은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을 적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파일에다가 그냥 태그로 해서 설명을 적어 놓으면 웹사이트까지 그 설명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웹에 노출되지 않는 설명을 써놓는 게 주석이에요. 지금 보시면 꺽쇠, 느낌표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주석을 적어 볼게요. 이 밑에다가 느낌표 이렇게 하면 뒤에까지 자동 완성이 되죠? 그리고 이미지 태그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놓고 저장을 하고
세로 고침을 해도 주석은 보이지 않죠?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으면 웹사이트 상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꺽쇠 느낌표 이런 거를 다 적었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미지 태그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을 컨트롤 슬래시 그러니까 컨트롤이랑 슬래시랑 이거를 같이 해주시면 이렇게 하고 컨트롤 슬래시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주석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석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코드를 쓸 때, 복잡한 코드를 쓸 때 주석 처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볼 때도 조금 더 쉽게 코드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린 태그들이 이 TCP 스쿨이라는 데에 다 나와 있어요. 사실 태그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으면 이 TCP 스쿨에서 태그를 찾아보면서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건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인데 구글에다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구글에다가 피태그의 속성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래서 피태그 속성 이렇게 치시면 지금 TCP 스쿨 제일 먼저 올라오고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이런 태그의 속성들이 다 보이거든요. 이런 걸 찾아보시면서 직접 뭐 웹사이트를 제작하실 때 만드시면 더 다양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태그 몇 개만 더 해보고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바로 실습으로 넘어갈게요. 저희 여태까지 배운 거를 가지고 한번 지금 자신만의 페이지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실습을 할 텐데 뭐 자기를 설명하는 페이지도 좋고 뭐 우리 집 강아지를 소개하는 페이지도 좋고 네, 한번 여태까지 배운 뭐 이미지 태그, A 태그, 뭐 H1 태그, P 태그 이런 거, BR 태그 이런 거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드리고 그러고 지금 4분이죠? 4분 다 발표를 해볼게요. 지금 가지고 있는 태그들을 이용해서 페이지를 만들어 보시면 되고 혹시 나는 다른 태그를 이용을 하고 싶다. 나 지금 배운 태그 다 너무 쉽다 하시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TCP 스쿨이라는 거 TCP 스쿨은 여기다가 TCP 스쿨 치시면 돼요. TCP 스쿨 치신 다음에 들어가셔서 코딩의 첫걸음 HTML 누르시면 여기 막 제목 누르시면 우리 아까 배웠던 거죠? 단락, P태그 아까 배웠던 거죠? 여기 지금 여러 가지 태그들이 있는데 이런 걸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찾아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31분까지 한번 자유롭게 만들어 볼게요. 만들다가 어려운 거 있으시면 네,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그 태그에 대한 거를 좀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PPT를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릴게요.
혹시 아직 다 못 만드신 분 있으신가요? 지금 발표해도 될까요? 한 분만 채팅해 주시면 지금 발표하도록 할게요. 아직 못한 친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 5분만 더 기다려 볼게요.
자, 다들 혹시 하셨나요? 다 하셨으면 채팅 한 번만 남겨주세요. 아직 못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7시 40분에는 발표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저희 진짜 해보겠습니다. 발표를 해볼게요. 다 못하신 분들도 한 곳까지만 발표해주세요. 누구부터 할까요? 먼저 하고 싶으신 분 있나요? 라고 말하면 아무도 없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목을 하겠습니다. 저는 은빈님 먼저 해주세요. 그 혹시 화면 공유 어떻게 하시는지 아나요? 잠시만요. 네. 혹시 됐나요? 네, 보여요. 이것만 보여드리면 돼요? 아니면 만들었던 이것도 보여드려야 돼요? 네, 그거 보여주시고 어떤 태그 이용했는지 그리고 뭐 지금 이미지 태그 네. 그 지금 보시면 저거 링크
네, 맞네요, 맞네요. 그것만 보여주시고 어떤 태그 이용해 주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 네, 일단 저는 최대한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해가지고 어, 이 뭐라 해야지? H1 태그 네. H 태그 안녕하세요 썼고요. 네, H 태그에서 이제 저 합번하고 이름 적었고 이제 이 P 태그에서는 네, 이제 간단하게 말을 적었고 원래 이미지를 진짜 저 강아지 사진 올리고 싶었는데 계속 안 돼가지고 인터넷에서 급하게 구했는데 종 같은 걸로 했고요. 네. 최대한 비슷한 강아지 사진을 옮겼고 여기까지 했어요. 이미지까지. 그 이미지 안 되는 거는 네. 혹시 어디서 막히셨는지. 아, 제가 그 이미지를 그 카톡에서 이제 컴퓨터로 저장을 했는데 거기서 주소가 안 보여가지고 네. 계속 거기서 헤매고 있었거든요. 어, 혹시 저희 잠시만요. 제가 소혜시를 하나 파드릴 테니까 네. 그 나영이가 들어가서 좀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렇습니다. 네, 들어가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분은 은비 친구가 지목해주고 소회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 버렸네요. 그럼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도연 친구가 해주세요. 저요? 네네. 그 제가 이렇게 했는데 네. 그 뭐지? 안 바뀌어가지고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저장이요? 컨트롤 S. 컨트롤 S 누르셨나요? 네, 좀 저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니면 저 파일 누르신 다음에 네. 파일 눌러보세요. 파일 누르고 저장 누르시면 저장될 거예요. 그러고 한번 다시 새로 고침 해보실래요? 그 네. 웹페이지. 오, 보이나요? 지금 네. 그 VS 코드만 공유가 된 것 같아서 전체 공유로 바꿔주시면 웹페이지 보여. 전체 공유요? 네. 화면 공유할 때 전체 공유로. 음, 제가 모니터를 2개 쓰고 있어가지고 다른 모니터에서 보고 계시구나. 네, 근데 뭐 지금 네, 보여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보입니다. 그 이미지, 를 가져오긴 했는데 네, 잘 안 보이네요. 네, 그, 그러면 이미지 어떻게 가져왔는지 볼 수 있을까요? 그 이미지 주소를 복사를 하신 건지, 이미지 URL 네이버에서 자체를 복사한 것 같은데. 네, 그 이미지 복사를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전부 다 지워져가지고
태그까지 지워졌어요. 여기까지요? 다시 되돌리셔야 되는데 되돌리실 때 네, 그냥 지우고 다시 해주세요. 네. 그거 하시고 네, 되시면 다시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 되시면 오픈 채팅방에 얘기해 주시면 멘토분이 네, 답장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은 경은 친구가 해볼까요? 경은님이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화면을 잠시만요. 화면 혹시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네. 이거는 제가 귀여우시죠? 지금 만들어 온 거고요. 오, 이거야. 저는 이렇게 아까 이건 인덱스 처음 같이 실습한 거고요. 네. 이렇게 파일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첫 시간이니까 아까 자기소개를 좀 많이 짧게 한 것 같아서 저를 소개하는 곳이라는 거를 이제 피 태그로 여기다 이렇게 넣었고요. 네. 이제 이 위에 타이틀도 이제 정말 It's me, 저를 소개하겠다고 타이틀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제 H1 태그로 글씨를 좀 크게 해서 저에 대한 이야기랑 오늘 수업이 어땠는지 조금 크게 타이틀을 띄워놨고요. H2 태그를 이용해서 조금 더 작게 저의 약간의 정보와 제가 관심 있는 저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랑 오늘 수업에 대한 코멘트를 달고 이거에 맞는 그림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감동입니다. 네, 더 긴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민경 친구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뭘 못했고 그냥 아까 들은 것만큼만 해서 인사 적고 그리고 지금 초콜릿이 먹고 싶어서 초콜릿을 넣었어요. 귀엽네요. 잘하셨어요. 아까 배운 거 다 잘 쓰신 것 같은데. 그 H2 태그도 쓰신 거예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들 발표가 끝나셨고, 네, 따로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오픈 채팅방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네,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 2주차 때는 또 더 다양한 태그를 배울 거고 더 다양한 태그로 실습을 해볼 예정이니까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TCP 스쿨에서 먼저 예습을 해와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태그를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 뭐 학습 질문도 되고 웹 관련 진로 상담도 되고 연애 상담도 됩니다. 사실 저희가 연애 상담을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언제든 해주시면 저희가 언제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요 밑에 이메일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오픈 채팅방으로 주셔도 되고 오픈 채팅방에서 겐톡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겐톡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PPT를 못 올려드렸네요. 제가 PPT를 바로 올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성, 나영 토의실 불러와줘.